1983년부터 운영되어 온 미국에서 20번째로 큰 은행인 실리콘밸리 은행이 불과 48시간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.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 붕괴인데요.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인 무려 209조의 자산이 동결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.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이 대략 50%가 SVB를 주은행으로 사용하고 있고, 이번 사태로 인해 자금이 동결되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. 이미 자금 사정이 어려운 스타트업들 뿐만 아니라 높은 금리에 잘 대비해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직원을 감축하고 일을 더 많이 하고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는 건강한 스타트업 역시 하루아침에 생존 위기에 놓이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걸까요? 지난주 수요일 SVB의 CEO가 주주들에게 공개 서한을 공개했습니다. 회사가 갖고 있던 국채를 팔고 투자도 유치하면서 주식도 팔면서 자산을 리밸런싱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이에 사람들은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은행이면 예금자들 돈 잘 갖고 있을 텐데 왜 갖고 있는 자산을 팔고 왜 또 투자 유치를 하지? 혹시 예금자들한테 줄 돈이 부족한가? 알고 봤더니 진짜로 예금자들한테 줄 돈이 없더라고요.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SVB 회사가 예금자들의 돈을 먹고 날랐다는 뜻은 아니고, 예금자들이 예금한 돈으로 국채 같은 안전한 자산들을 사서 돈을 불리려고 했습니다. 올해 SVB가 대략 150조에서 200조 정도 예금자들의 예금을 들고 있었으니 이 돈을 아주 안전하게 굴려서 2에서 5% 수익만 내도 대략 3조에서 10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문제는 10년물 같은 장기 국채를 80조가량이나 사버려서 돈이 묶인 데다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. 실제로 저번 주 SVB는 21조 원어치 국채를 팔면서 1.8조 손해를 보았습니다. 금리를 인상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금리를 인상하면 새로 발행하는 국채들이 SVB가 예전에 샀던 국채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기 때문에 SVB가 샀던 예전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. 지난 수요일 CEO의 공개 서한이 공개되고 목요일에 SVB의 주가가 60%나 빠지게 됩니다.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SVB 예금자들이 SVB 계좌에서 돈을 빼내기 시작합니다. VC들은 SVB를 주은행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신들이 투자한 스타트업들에게 SVB에 예금한 돈을 당장 다 빼내라고 합니다. 지난 목요일 시장 마감 전 SVB는 현금 밸런스가 마이너스가 되고 예금자들에게 줄 현금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. 국채나 대출 같은 비유동화 자산은 있었으나 당장 예금을 인출하는 예금자들에게 줄 현금이 없어지고 예금자들이 인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. 그동안 현금을 인출하지 않았던 다른 예금자들도 내 예금을 못 돌려받는 게 말이 돼? 나도 일단 가서 돈 다 빼내야겠다 이러면서 SVB에 달려갔으나 결국 인출을 하지 못하고 뱅크런 사태가 벌어집니다. 3월 10일 금요일에 SVB의 주식은 또 한 번 60%가 떨어지고 FDIC가 금요일 정오에 SVB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. 200조가 넘는 자산은 얼어버리고 SVB를 사용하는 그 누구도 더 이상 예금 인출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. 각 주체들은 FDIC가 보장해주는 25만 달러 빼고 그 이상의 금액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. 근데 왜 하필 SVB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? 올린 팟캐스트 패널들은 다른 은행들과는 조금 다른 SVB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SVB의 주 고객은 스타트업들입니다. 스타트업들은 보통 오랜 기간 수익이 없고 VC들의 투자금에 오랜 기간 의존합니다. 최근 몇 년간 금리 인상으로 투자는 받기 어려워지고 자금은 계속 태우게 되면서 스타트업들의 예금 잔량이 급속도로 줄게 되었고 SVB가 갖고 있는 예금 잔량 역시 급속도로 줄게 되었습니다. 두 번째로 SVB는 스타트업들에게 좋은 이자율로 대출도 해줬습니다. 대출하면서 우리한테 자금 지치도 하세요.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딜이었습니다. 100억 투자를 받았는데 SVB가 15억 대출도 해주네? 그럼 현금이 115억이나 되니 회사를 몇 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군, 이런 식입니다. 하지만 SVB 입장에서는 위험이 2배가 되는 것이지요. 스타트업들이 잘 안 돼서 예금량이 줄어들 위험, 대출금을 못 갚을 위험. 세 번째로 스타트업 파운더들, VC들에게 SVB는 모기지 대출도 해줬습니다. 보통 스타트업 파운더들, VC들은 비유동 자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집을 사기가 어려웠는데 SVB가 잘 도와줬습니다. 이 역시 위험이 2배가 되는 처사였습니다. 네 번째로 예금자들의 예금을 언제든 돌려줄 수 있게 자산을 유동적으로 유지해야 됐는데 10년물 국채 같은 비유동적인 자산을 사버렸습니다.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서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.
얼린 팟캐스트 패널들은 현재 제도와 행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. 첫 번째로 스타트업들은 담보가 없는데 스타트업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. 두 번째로 스타트업들은 대출을 받고 싶다면 은행에게서 받을 게 아니라 LP 같은 투자자들에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은행에게 대출을 받아서 만약 대출금을 못 갚는 일이 발생하면 은행 체계의 전체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. 세 번째로 은행의 러스를 기록하는 시점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. 현재 제도는 SVB가 울며 겨자 먹기로 국채를 팔 때 러스가 비로소 기록되는데 너무 늦는다고 말했습니다. 은행들은 재무제표를 현재 시장 가격으로 기록해서 사람들이 SVB가 국채를 팔기 훨씬 전부터 이 사태를 감지하게끔 했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. 그랬으면 시장의 충격이 덜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. 그리고 얼린 팟캐스트 패널들은 향후 시나리오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. 첫 번째는 SVB가 자산을 다 판다 입니다.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. 자산을 사는 주체가 월스트리트의 최고 꾼들이기 때문에 SVB의 자산들을 가격 후려치기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. 두 번째는 연방정부의 개입입니다. 연방정부가 개입해서 SVB를 사는 회사에게 원금 보장을 해준다고 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SVB를 사는 회사에게 이런저런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. 팟캐스트 패널들 모두 무조건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.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막는 것이 바로 연방정부의 역할들 중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. 이미 SVB 사태로 인해 다른 소형 은행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. 소형 은행 ETF의 주가 추이를 보면 사람들이 이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잃고 예금들을 다 대형 은행에 예치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.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열심히 우리 사회를 혁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스타트업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고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는 상황이 되어서 같은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저 또한 마음이 많이 안 좋고 불안한 것 같습니다. 또한 이번 사태가 비단 테크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적인 리스크, 전 세계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연방정부가 서둘러 나서서 이 사태를 잘 해결해 주리라 믿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